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는데 수많은 일을 해내고, 나는 오늘도 시간에 쫓겨서 전전긍긍하고,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제가 오늘은 다른 곳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업무 성과 200% 늘리는 시간 관리 방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업무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벌, 환경,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업가는 제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업무 성과가 바로 저희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인력이 없을 때는 제가 정말 많은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년이 넘게 이 시간 효율, 시간 극대화에 매우 집중하면서 저의 시간을 꾸준히 관리하는 트레이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시간을 낭비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나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30분 만에 끝날 업무를 1시간, 2시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적 없으신가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막상 끝나면 한 게 없는 이런 상황 많이 있지 않으셨나요? 제가 내린 결론은 시간 관리는 곧 나의 집중력 관리다 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집중력 있게 업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업무 성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시간별로 5분에서 10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라 입니다. 저는 업무 스케줄을 짤 때 항상 시간별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휴식 시간을 꼭 포함시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뇌 구조상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최대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 기준이요. 그래서 원래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일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일하면서 이렇게 20분 단위로 쪼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0분 정도는 일에 집중하고 10분 정도는 꼭 쉬는 것이 우리의 업무 효율, 집중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꾸준히 집중하면서 업무가 잘 되던데요? 이런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본인은 집중력 있게 업무를 했다고 느끼시겠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집중력 없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번에 집중력을 높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10분이라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집중력에 번아웃이 오게 되고요. 아니면 막상 업무를 했는데 별거 한 게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업무 성과를 잘 내는 분들을 보면 집중력 있게 확 일했다가 어느 정도 쉬었다가 또 집중력 있게 확 일했다가 쉬었다가를 루틴처럼 반복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지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도 있게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5분에서 10분 단위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라 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 애매하게 시간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상보다 회의가 짧게 끝나거나 아니면 회의가 길게 끝나거나 이럴 경우에 점심시간까지 예를 들어 10분밖에 안 남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럴 때는 1시간짜리 업무 하기도 좀 애매하죠. 10분만 하다가 집중력이 깨질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어떻게 하죠? 10분 정도 좀 이것저것 만지면서 시간 때우다가 점심이나 먹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건 아마추어나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프로들은 그 시간마저도 잘 활용해서 업무 성과를 늘려야죠. 그렇게 애매한 시간, 5분, 10분 정도의 애매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업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정리한다거나 퀵하게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회의실을 예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5분, 10분 단위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2-3가지 정도의 업무를 하는데 저는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하는 업무 양의 업무 성과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세 번째, 알람을 적극 활용하라입니다. 저는 알람은 인간이 만든 나의 집중력을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중력이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집중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알람을 적극 활용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비트키님 쉬 5분 뒤에 잠깐 논의 가능하신가요? 네, 논의하시죠 라고 하면 저는 바로 알람에 15분 뒤에 논의 이런 식으로 알람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논의해야 될 것을 아예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알람이 알려주니까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15분 뒤에 논의, 15분 뒤에 논의. 막상 생각 안 한다고 있어도 우리 무의식에서 우리 뇌는 15분 뒤에 논의해야 된다는 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앙정이지. 내가 기억해야 될 게 수십 개, 수백 개면은 이 뇌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시간 단위로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알람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2시에 미팅이라서 1시 반에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저는 1시 반에 이동이라고 알람을 맞춰놓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가 지금 하는 업무에,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러면 저의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고 매우 효율적으로 고효율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람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고 저의 시간 관리, 집중력 관리의 핵심 팁입니다. 근데 알람을 맞출 때 꼭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게 무슨 알람이더라? 언제 맞춘 알람이지? 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하면서 집중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알람을 맞출 때 회의 혹은 점심 이런 식으로 이 알람을 봤을 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한 텍스트 정도는 제목으로 꼭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출 때는 항상 시간과 제목을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나의 머리보다는 나의 메모를 믿어라입니다. 알람과 같은 개념인데요. 저는 까먹지 않으려고 기억하려는 모든 것을 메모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도 메모합니다. 이렇게 메모하는 이유는 저의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저는 뭔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럼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고 그것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을 합니다. 나의 메모를 믿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저가 똑똑하지도 않고 저의 뇌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 기억은 항상 왜곡되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그때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팩트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기억이 왜곡이 된 거예요. 저는 제 머리를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주기적으로 다시 보는 시스템이나 루틴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철저하게 메모를 믿으시고요. 메모한 것들은 과감하게 머릿속에서 지우고 지금 하는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동 중에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라입니다.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면 문자나 카톡, 사내 메신저나 전화같이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런 업무들은 사무실에서 노트북이나 PC로 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중요도가 낮은 업무들은 웬만하면 이동 중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스케줄을 짤 때 이동 중에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미리 구분을 해 놓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동 중에까지 업무를 하려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추어가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같은 프로들은 이동 시간에라도 충분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PC나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메인 업무에 집중하시고요. 이렇게 이동 중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도 제가 메인 업무를 할 때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벌, 나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그렇구나, 그런 방법도 있구나, 좋네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무 성과도 늘어나고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지금까지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